13. 각국 정상과의 회담. 1998년 11월 김대중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장점인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국빈 방문이었다. 1992년 설린 우호 관계가 된 이후에 김대중의 방문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수교, 설린, 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 협력, 혈맹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외교를 맺고 있다. 북한과는 한국전쟁 이후로 혈맹이었으나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교류를 할 때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에 오른 김대중은 이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4년 전에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정계를 은퇴한 상태였고 방문 자격은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었다.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강연의 주제는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이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어 방문하는 것이니 기분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숙소인 조어대에 도착하니 교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김대중은 자신의 생각을 동포들과 나누는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7번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지닌 잠재력은 세계의 첫째가 될지 둘째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중요한 국가에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대단히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찢기고 당할 수 있지만 잘만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4대국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색시 하나를 두고 신랑감 넷이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오늘 이 시점에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교포들은 박수를 치며 김대중의 연설을 환영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이후 식사를 하게 되었다. 김대중은 조어대에서의 추억이 떠올랐다.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김대중은 야당 총재였는데 중국 정부가 신변 안전을 이유로 특별히 경호원을 붙여서 경호를 해주었다. 그리고 조어대를 숙소로 잡아주었다. 조어대는 국민들이 머무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다. 김대중은 중국을 방문한 김에 중국 내의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주룽지 국무원 부총리에게 면담을 신청했었다. 면담을 신청한 당시에는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면담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기를 타고 조어대에 나타났던 것이다. 주룽지 총리가 만난 최초의 한국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역정에 대한 존경심에서 김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0분 정도만 얘기를 나눕시다. 김대중이 먼저 10 정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듣고 있던 주룽지는 김대중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5분 정도를 혼자서 말했다. 두 사람은 중국 경제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주고받았다.
개방을 하고 나서 점점 성장해가는 중국은 조그마한 눈덩어리가 산을 굴러내려오면서 거대해지는 것처럼 점차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김대중은 다음날 있을 장점인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11월 12일 오전에 인민대회장 동대청에서 김대중은 중국의 장점인 주석과 단독 회담을 가졌다. 장점인과 김대중은 나이가 같았다. 장점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김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불과 8개월 연장으로서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도 젊어 보이십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평범치 않으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을 뵙고 보니 두 가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룬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풍파를 거친 뒤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난국 속에서도 죽지 않으면 나중에 복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복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인 주석의 덕담에 김대중이 화답을 하였다. 외국에 나가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며 그 비결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박해를 받으며 지내오는 동안 제 인생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김대중의 박해 유머에 장주석이 크게 웃었다. 김대중은 분위기를 풀었으니 자신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안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초기 단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그룹과의 협력에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최근 더욱 외부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찬바람이 불어온다면 옷을 벗지 않고 더 껴입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너그러운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완정이 중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남북 양측이 점차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김대중과 장점인의 회담은 원래 40분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가 길어져 100분 동안 진행되었다. 단독 회담을 마치고 나서 공식 수행원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양국 국가 이익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총부리를 겨눈 북한과 혈맹인 중국, 대한민국은 이전까지 적군이었던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어 김대중의 방문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외교적 성과를 축하하는 장점인 주석 주최의 만찬이 저녁에 열리게 되었다.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는 사람들이 부쩍거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진미가 연이어 상에 올랐다. 김대중과 장점인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장점인은 김대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을 했는지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서대청 안에는 중국의 민요가 울려 퍼졌다. 중국 군악대가
한국과 중국의 민요를 번갈아 연주하며 흥을 돋우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저녁 노래라는 중국의 민요를 여가수가 부르자 장점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장점이는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음이 높아서 마지막 소절을 완전히 따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대중이 손짓을 하며 한 번 더 불러보기를 청하자 장점이는 군악대에게 한 번 더 반주하기를 요청했다. 장점이는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 노래를 마치고 나자 마이크를 김대중에게 넘겼다. 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희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 김대중이 군악대 지휘자에게 물었다. 어떤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도라지 타령이 어떠십니까? 김대중은 흔쾌히 승낙하고 이희호의 손을 잡고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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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키워도 대바누기 철철 다 넘는다.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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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 난다 지하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김대중과 장점이는 때로는 통역을 옆에 두지 않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듯 했다. 호쾌하게 식사를 하고 노래를 주고받으며 우위를 다졌다. 김대중은 다음날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강연은 세 번째 강연이었다. 마침 베이징 대학교가 개교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김대중은 실사굿이라는 휘호를 선물했다. 베이징 대학교 대강당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교수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서 통로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한중 두 나라 사이에 걸쳐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의 다리를 딛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21세기 세계의 무대 위에 다같이 주역으로 등장할 것을 나는 열렬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젊은이와 여러분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하십시오. 귀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나는 그러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기꺼이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를 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연설에 답을 했다. 베이징 대학교 강연이 끝난 후에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주룽지 총리,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후진타오 부주석, 첸지천 부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개별 회담을 가졌다. 주룽지 총리와 조어대에서 면담을 가질 때에는 김대중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총리님, 위안화의 절하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한국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성차 조립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완성차 공장이 중국에 생기게 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 부품 산업도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CDMA는 우리 고유의 기술로 주파수 활용도가 높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중국의 대도시에 늘어나는 인구와 통신 산업의 발전에는 주파수 반할 방식보다 코드 분할 방식이 더욱 어울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의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위안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위안화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도 조금 더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에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터널 건설 등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수로 공사나 건물 공사 등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으로 드리는 답변이 아니라 김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잘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 총리와 만나 이런 부탁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총리께서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신비스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장 주석과 대화를 나누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몸이 불편하신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군사독재 정권의 고문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장점인 주석은 고의로 차량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1971년 국회의원 지원 유세를 하러 지방을 다니다가 대형 트럭이 내 승용차로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이 즉사하고 나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도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무난하지만 오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1996년 중국에 오셨을 때 저는 다롄에서 헬기를 타고 돌아와 대통령님을 조어대에서 만났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따져서 만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에 끌려 한국 정치인 중 처음으로 만나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은 주 총리의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김대중처럼 주롱지 총리도 순환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이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20년이나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던 주룽지는 농촌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동명상련의 감정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감옥에 있을 때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잡긴 잡아야 하겠고 그렇다고 내 손으로 죽이자니 이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잡긴 잡되 죽이지 않고 기절시켜서 잡는 방법을 개발했지요. 하하하, 어떻게 하면 기절시켜서 잡는 것입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후려치면 파리가 손바닥에 닿아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압력 때문에 기절을 하더군요. 이걸 또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거미줄에다가 산채로 살짝 걸어놓는 것이죠. 이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총리께서 내년 초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그 기술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귀한 솜씨인 만큼 CCTV 기자를 데리고 와서 특별 취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2가지 기술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금메달 2개는 문제없이 딸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현 정치권 실세뿐만이 아니라 야당 시절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해주고 도와준 중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했다. 류수청 전 인민외교학회장, 리슈정 전 인대 외사위 부주임이 참석했다. 류수청 전 인민외교학회장은 김대중을 중국으로 3차례나 초청해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리슈정은 중국 내의 대표적인 지한파였다.
김대중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동반자로 격상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베이징의 일정이 끝난 후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상하이는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곳이었다. 푸동개발 지구를 둘러서 중국의 성장을 직접 본 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인 상해 임시정부 정사를 방문하였다. 뒷골목에 버려진 느낌이구만.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무장독립투쟁을 벌인 민족은 세계사를 찾아봐도 찾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합법정부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다. 조선왕조가 망하고 임시정부가 생겼지만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왕정복구를 주장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국을 세웠다. 김대중은 자신을 보좌하는 이들을 향해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임시정부 내부를 걷다가 김구 선생의 흉상이 눈에 들어왔다. 김대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옆에는 김구 선생이 사용하던 탁자가 있었다. 그곳에 앉아 방명록에 불석신명 유방만세라고 적었다. 이것은 애국 선열들이 신명을 바쳐 이룩하려 했던 것들은 향기로 만세에 남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김대중은 수행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했다. 백범 선생의 일지를 읽어보면 경제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민주주의, 자립경제, 정의사회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가 상하이 뒷골목에 방치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임시정부 정사에 대해 조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세요.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나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갔다. 말레이시아 총리인 마하티르는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김대중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금융위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판단을 했고 마하티르 총리는 단지 외환위기일 뿐이라고 한정해 놓고 있었다. 김대중은 아시아에 퍼져 있는 부패 구조가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마하티르 총리는 단기성 투자 자금인 헤지펀드가 돈을 강탈해 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IMF의 식민지가 되느니 굶어 죽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발제연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범은 국제적 투기성 자금이다. 이 환투기를 방비하기 위한 국제금융감시와 환율거래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은 마하티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치권이 은행 대출을 지시하고 개입하는 등 정경유착에 의해 금융을 망치고 기업도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개혁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시아 각국은 자국 사정에 맞게 자구 노력을 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처음에는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악용한 단기 국제 투기 자본가의 시장 조작으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자본 기술 및 시장이 부족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앞으로는 외국 자본 도입은 생산적인 분야에만 권장하는 등 자본 이동을 규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 자본의 문제점에는 동의하나 금융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본 이동의 지나친 제약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천적 차단보다는 단기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정보 교류 체제를 만드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단기 자본 이동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을 위시한 G7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문명사적 변화는
지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자기 민족만이 잘 사는 이기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세계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발전한 유교와 불교의 인과 자비의 정신과 도덕적 규범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 큰 발전을 이룬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는데 큰 활력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대중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칠레와 정상회담을 했고 엘 고어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대중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김대중은 녹화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 뉴스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이 개시된 것을 알려주는 뉴스였다. 11월 18일 금강산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이 동해항에서 출항을 했다. 그 배에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아들들과 함께 탑승해 있었다. 배에는 141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배의 이름은 금강호였다. 오후 5시 45분 역사적인 출항을 했다. 남북이 대체된 이후로 한국의 민간인이 북한 땅을 밟을 기회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돈을 내면 북한의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가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된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다. 북한은 최전방 지역과 군사요충지로 알려진 장전항을 남한의 관광객을 위해서 개방하였다.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이 역사적인 순간도 잠시였다. 미국 정부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금창리에 건설 중인 지하시설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트먼은 평양을 방문하였고 이것은 분위기를 흐렸다. 김대중은 관계 수석들을 불러 진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은 증거가 있다고 하였으나 수석들은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말을 했다. 그 결과 카트먼 특사는 핵시설에 관한 확증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인 11월 20일 강화도 앞바다에 간첩선이 나타났다. 군경이 포위하고 추격했으나 북으로 도주하였다. 11월 21일 오전에 청와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하였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 등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았다. 클린턴도 루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입지가 약한 상황이었다. 김대중과 클린턴은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김대중은 APEC 회의에 대한 내용과 중국 방문의 성과를 전달했고 클린턴은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방문한 일본에서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였다. 클린턴이 먼저 말을 꺼냈다. 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단지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의회관계가 좋고 또 한국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페리 박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분의 조정 역할에 큰 기대를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포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북 정책은 한미 공조 아래 일관성 있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하며 특히 중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강산 관광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만든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후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사람은 분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한국에 오니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포근합니다. 그러시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수지 여사를 기회가 있는 대로 도와야 합니다. 유엔 방문 때나 지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방문 때에도 언급했지만 미얀마는 유엔이 결의를 하고서도 현재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할 때 우리도 동조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클린턴 대통령이 인사말을 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평화로운 한국, 번영하는 아시아입니다. 제가 김 대통령님께 재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미국은 동맹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는 현재의 방법이 최선의 접근 방법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자회담과 김 대통령의 포용 정책을 병합시켜 외교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방위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 대통령의 점진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평양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마치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12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국방장관이었다. 그는 전면전을 준비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며 북폭론을 주장했었던 강경파이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준비하던 시점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위기 종식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은 것이다. 임동원 외교수석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개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대응요법적인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북한의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에는 남과 북의 불신과 대결,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대량 살상 무기, 군사적 대치 상황과 군비 경쟁, 정전 체제 등 6가지 요소가 엉켜 있었다. 이러한 구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지난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화해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방면의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평화 공존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전쟁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반핵, 반전, 탈냉전, 평화가 우리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붕괴 임박론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론에 입각해 포용 정책의 토대를 두고 북한 정권과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과 북한이 느끼는 미국과 한국의 협조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일괄타결하되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물론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과 함께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북 협상은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자세로는 자신감, 인내심, 일관성, 신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임 수석의 이야기는 김대중의 뜻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였다. 냉전 구조 해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미국과 대화를 해서 설득하는 것이 김대중의 생각이었다. 12월 7일 페리와 김대중은 청와대에서 만나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현안들은 상호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협력을 하면 돕고 도발을 하면 단호한 응징을 한다는 전제로 북한에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페리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김대중은 임동원 수석을 특사로 보내 페리를 설득하려고 했다. 임 수석이 미국으로 가서 페리를 만나서 설득을 해주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외교부의 일입니다. 포괄적 접근 전략을 구상한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동원은 페리를 만나서 설득했다. 페리는 임동원의 설명을 한참 듣더니 말을 꺼냈다. 장의적이고 대담한 구상입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은 이것에 동의하시는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흔쾌히 권장하실 것입니다. 페리는 1999년 3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대북 정책을 담은 차트를 들고 왔다. 저희 팀이 만든 대북 구상을 클린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내부 정책도 한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통령께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페리는 차트를 펼쳐 보였다. 차트의 제목은 포용 정책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이었다. 북한의 군사력은 1994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한미연합의 전쟁 억제력은 증강되어 전쟁 가능성은 감소되었습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제한되어 있으나 한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파탄과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의로 영변 핵시설이 감시 통제 아래 놓인 것은 다행이지만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 안에는 보스워스 주한 미국 대사, 웨스튼 카터 교수, 필립 윤 보좌관이 배석해 있었다.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 매수, 북한 개혁, 북한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입니다. 우리는 협상을 대안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미국은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유보하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보하고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포괄적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미국은 대부분 경제 제재를 풀고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등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고 국제사회도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실행은 북한의 호응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대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위기관리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봉쇄할 방책으로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제네바 합의는 파기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의 확대를 막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페리의 발표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내 생각과 일치하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북한도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김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임동원 수석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임 수석이 제시한 전략 구상을 도용하고 표절하여 미국식 표현으로 재구성한 데 불과합니다. 현 시점에서 잘 안 될 때를 염려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미일 3국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중국, 러시아, EU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페리 조정관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구상을 설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러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름의 형식을 갖춘 성의 있는 설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리가 김대중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1999년 3월 16일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김계관 외교부 부상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금창리 시설 복수 현장 방문, 양국의 정치, 경제, 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6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북미 합의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은 미완공의 빈 터널임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공식 발표했다. 5월 하순 페리는 평양을 방문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석주 외교부 제1부의 부장을 만나 대북 정책을 설명했다. 1999년 9월 12일 베를린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다. 김계관 외교부 부상과 찰스 카트먼 대사는 5차 베를린 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과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의를 벌여 양측의 우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했으며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시 유예하기로 한 북한과 합의하였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로 한반도 냉전 체제가 순화될 것이 기대된다. 9월 15일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대북정책 권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이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3단계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토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킨다. 페리의 보고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 수교를 포함해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미 행정부에 5가지 정책을 권고합니다. 첫째로, 대북 정책의 포괄 통합적 접근 방식 채택. 둘째, 미 행정부 내 부서 간 조정 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을 신설한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 고위정책협의회를 존속시킨다. 넷째,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북한 도발에 따른 긴급 상황 기능성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을 주둔한다. 김대중은 임동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쟁으로 치달을 뻔했던 북미 관계를 페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페리의 결과 보고서와 정책의 내용은 김대중이 원했던 것이었고 김대중의 의견과 제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었다. 남북의 전쟁 위협을 줄임으로써 경제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대중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